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신의 선택에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것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요. 노년으로 향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후회를 하는 것보다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기에 노후로 향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후회를 줄이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나 노인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알아야 할 행복한 삶으로 향하면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심하게 아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하던 일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요. 계속해서 미루며 참다 보면 나중이 되어서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조사하였을 때 돈을 너무 아끼려 하여서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을 인생의 후회로 꼽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노후의 자금을 위해 돈을 아끼며 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니 사치를 하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투자하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정신학을 전공한 전문가들도 나이 들수록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이기적인 삶이 나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하지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사치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사람들과 즐기고 나누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돈돈하면서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쓸 때는 쓸 줄 아는 것이 노년의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남 눈치를 계속 봤던 것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나이가 못한다고 할까봐 계속 걱정해서 포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타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기보다 노년에는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맑은 정신과 몸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이 될수록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요즘은 40대, 50대 창창한 나이에도 불치병에 걸리거나 치매,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될수록 더더욱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배우자와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기지요. 특히 남은 가족들이 아픈 나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양원에 차라리 들어가시겠다 하는 노인분들도 많으십니다. 노인의 나이가 되고 보니 젊은 청년 시절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건강관리를 한다고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식습관을 들여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매는 정말 무섭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환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요. 기억력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가족과의 대화나 추억 공유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적인 생활을 잃게 됩니다. 또 치매로 인해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 공격적이거나 불안, 우울, 혼란 등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므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돌봄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지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닌 주위 사람에게도 힘듦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지요.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주일에 3번은 2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흡연은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해로우며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 차차 금연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괜찮겠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노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이것을 다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도록 도전해 보세요. 3번째는 노후가 될수록 외로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옛 철학자 니체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라고 하였지요. 외로움은 사람의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하게 혼자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혼자 남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먼저 들지요. 그런데 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억지로 밝아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먼저 수용하고 나이 들수록 외로움과 잘 지내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롭고 쓸쓸한 감정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본래 고독이란 인간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없으니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기만 해도 노후의 마음가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친한 사람, 친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는 반드시 길고 진하게 사귀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죠. 오며 가며 마주치는 동네 이웃처럼 얕은 교류를 관계의 기본으로 삼으면 외로움으로 고민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에 사무치지요. 무엇으로 고독감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노년에는 책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이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어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책은 작가가 혼자 상당한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가 있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도 포함되어 있죠. 책을 읽으며 마음은 늘 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작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과 함께라면 잠시 외로움에서 멀어질 수 있지요.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글을 써내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인생의 일기를 써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솔직한 마음을 글로 써내려가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하게 일기장에 글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자주 즐길수록 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심리 상담가들도 생각이 많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는 쓰는 행위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고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힌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죠. 답답했던 마음속에 엉망진창이었던 기분이 확 풀립니다. 음악과 춤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 공간에 몸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적적할 때일수록 유튜브 영상을 켜놓고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멜로디와 음성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혼자서 산책과 같이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농경사회인 예전에는 하루 동안 자주 몸을 써왔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쓰면 쓸수록 단련이 되고 심신의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도 하지 않고서는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입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으며 풍경 그리고 바람과 공기를 맡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인사를 건네보면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오늘은 쉴까 하다가도 산책을 나서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갈 때는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다녀오면 후회 없이 행복한 마음과 기분 전환이 되어 좋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뒹굴거리면 점점 지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외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 외로움이 전염되는 것이니 몸도 정신도 딱딱하게 굳어지지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점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이 두려워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요즘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년에는 일을 무리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거나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요리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해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요. 노년의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을 열심히 하던 과거처럼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와닿습니다. 네 번째,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나이 들수록 행복을 위한 인생 조언은 노년에도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일상에서 행복을 자주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러니 노후가 되어서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면서 65세까지도 청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80세 이전이라면 장년이고 80세 이후가 되어서야 노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창창한 한때가 남아 있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 것이지만 젊었다고 생각하면 젊은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노화도 좌우하는 것이죠. 아직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노년의 시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왜일까요? 노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때이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건강 관리를 하고
취미를 즐기고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보람찬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지인분 중에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작가가 되어 행복한 삶을 즐기는 여성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고 항상 작가로서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에 바쁘게 지내면서 그 꿈을 잠시 접어두게 되었지요. 그러나 70대가 넘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꿈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글쓰기를 다시 시작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 작품을 쓰기 시작했지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글쓰기는 쉽지 않았고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쓰고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연이 닿아 책을 낼 수 있었고 작가의 꿈을 이뤄냈지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작가로서의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노후에도 희망과 용기는 남아있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만약 나이 들어서 할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어렸을 적 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도전하고 싶은 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 데는 돈을 너무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인생을 위한 행복한 투자와도 같은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기쁘게 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로소 실행을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노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심리 치료 중에서도 그림 치료라는 것도 있지요. 그만큼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치매와 인지장애에도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은 고독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취미이지요.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것은 고요한 감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키우게 되면 자연히 부지런한 움직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원을 가꾸거나 작은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원예 활동을 하는 것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약 30%나 낮춰준다고 하지요. 아무래도 노년이 되면 집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도 늘어나는데 몸을 움직이다 보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취미를 즐기는 것은 스트레스에도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취미를 즐기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은 편안하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적한 기분이 개선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지요. 5번째는 가족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들수록 배우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변하지요. 배우자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부모 자식들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간이 훨씬 길지요. 인생의 불행과 행복은
결혼을 어떤 사람과 하냐가 90%를 결정한다는 말씀도 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배우자와 너무 맞지 않다거나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돌이키기 힘든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아무리 혼자 잘하려고 해도 배우자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혼자서 너무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럴 때도 배우자에게 무조건 잘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내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매번 마주칠 때마다 너무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만 벌어지지요. 고마운 일이 있다면 고맙다고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겉과 속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좋습니다. 6번째는 가지고 있는 필요 없는 물건을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중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미 너무 많은 물건이 쌓여버렸다면 물건을 정리해야 좋습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집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크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나간 약입니다. 예전에 먹었던 약과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가급적 기한을 지켜 먹어야 합니다. 만약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면 바로 버려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먹는 약이랑 섞이고 이게 무슨 약인지 자신이 먹는 약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슷하게 오래된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면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먹는 것이 좋고 먹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 입는 옷과 신발, 소지품 액세서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버리기 힘든 물건이 이것들인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았거나 추억이 담긴 옷들은 입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지요. 버릴까 하다가도 나중에 입을 일이 있겠지 하며 그냥 잘 보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잘 입지 않는 옷은 쓸데없는 짐만 되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버리기 아깝다면 옷이나 신발을 중고로 팔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 또는 기부를 하는 것이 좋지요. 이러한 것들이 귀찮아서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날짜를 하루 정해서 그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싹 처리하는 날로 삼고 한 번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날을 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옷과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오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꼭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랫동안 읽지 않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오랜 책을 책꽂이에 그대로 보관 중인 경우 많으실 것입니다. 매번 정리하려고 하지만 책은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요. 깨끗하게 읽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새 것과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봉사기관에 기증을 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중고로 파는 것도 좋지요. 노후에 쏠쏠한 자금도 얻을 수 있어 소소한 행복을 줍니다. 책을 버리게 되면 집안의 부피를 많이 차지했던 책장을 처분하여 공간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책은 이제는 더 이상 읽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것이 좋지요. 물론 하루에 다 처리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두 권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는 다시 좋은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어
노후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힘차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일하던 때보다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도 떠오르지요.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앞날에 대한 걱정처럼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진정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후회 없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실 겁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삶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